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5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심상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주택자분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죠. 무슨 일이냐고요? 3년 동안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드디어 끝납니다. 정부가 연장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거든요. 이제 예외 없는 과세가 시작됩니다. 일단 양도세 중과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 때 기본 양도세율에 추가로 세금을 더 붙이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돼요. 기본 양도세율이 6%에서 45%까지인데 여기에 25%포인트가 더해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 시시세율이 81.5%까지 올라갑니다. 82년 5%요. 10억 벌면 8억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10년 동안 집을 보유해서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제도에서는 약 7억 1,800만 원을 양도세로 내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5월 10일 이후에는요, 2주택자는 13억 5,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88888% 증가해요. 3주택자는 15억 7,500만 원입니다. 110피 돈 3%, 2배가 넘게 뛰는 거죠. 양도 차익이 10억 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3억 2,900만 원 수준인데 중과 이후에는 2주택자가 6억 4천만 원, 3주택자가 7억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해요. 20억 벌어서 15억을 세금으로 낸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거의 처벌에 가까운 느낌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집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도 중과 유예 기간 동안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에게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은 명확해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오래 갖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공정하냐는 거죠. 결국 세금은 더 내고 공제는 못 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매물 폭탄입니다. 5월 9일까지 중과를 피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절세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빨리 팔겠다는 움직임이요. 실제로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해도 중과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등기까지 마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반대입니다. 매물 잠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0억 벌어서 7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팔겠습니까? 동업을 해도 5대5는 나누는데 국가랑 8대2로 나눈다는 느낌이 들면 쉽게 결단이 안 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팔아서 정리하겠다는 움직임보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입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예요. 양도세 중과 최고세율 82.5%와 비교하면 오히려 증여가 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2017년에는 4.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양도세 강화 이후 14.2%까지 늘어났어요.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된 겁니다. 둘째, 그냥 버티는 겁니다. 보유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양도세 중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처럼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이슈들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시장 전체로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매물 잠깐이 본격화되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팔 사람은 없는데 사려는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게 점점 더 불안해지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1년 전과 비교해서 37%나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미 물건이 없어요.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 집주인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장기 보유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떠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겁니다. 다주택자가 마지막까지 보유하려는 자산은 뭘까요? 당연히 가치가 높은 곳이죠. 강남 한강변 재건축 단지처럼 향후 상승 기대가 높은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더 몰리고 상대적으로 외곽이나 비선호 지역 매물만 제한적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좋은 물건은 더 안 나오고
안 좋은 물건만 돌아다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됐을 때 매물 잠깐이 일어나고 불안한 수요가 쌓이면서 결국 가격이 올랐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그나마 입주 물량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부족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세금으로 출구를 막아버리면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 시점에 대한 아쉬움도 나옵니다. 주택 거래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까지 마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했다면 매물이 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그널을 줬어야 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거래가 이미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공급 확대보다는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됩니다. 최고 실효세율 82.5%,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예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5월 9일까지 급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할지 증여로 갈지 아니면 그냥 버틸지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느 쪽이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약 1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가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공급 부족을 가속화하는 패착이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5월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매물이 정말로 나오는지,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